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춘향촌이라 불리는 작은 기방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화한 고을이었지만 몇 해 전 무서운 역병이 돌면서 남정네들이 모조리 죽어나가 버렸지요. 그 끔찍한 병은 하루아침에 건장한 장정들을 쓰러뜨렸고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답니다. 역병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20살 청년부터 60살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쓸어갔지요. 처음엔 열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피를 토하며 죽어갔는데 한 번 걸리면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기생들과 기녀들, 그리고 몇몇 늙은 할머니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기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혼자 몸이 되어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지요. 에휴, 이게 무슨 팔자람,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소? 마을 어귀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홍매의 목소리가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기방이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지요. 남자들이 모두 사라진 마을에서 기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홍매 언니, 우리 이대로 늙어 죽는 건 아니겠지요? 22살의 기생춘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런데 이 마을에 딱 한 사람, 남자가 남아 있었으니 바로 김훈장이었습니다. 본명은 김학중이라 하였는데 벌써 50을 넘긴 나이에 허리는 굽고 수염은 희끗희끗한 데다 몸도 허약하여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만 같았지요. 키는 작고 어깨는 좁으며 눈은 늘 침침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영양실조인 듯했고 손은 마르고 거칠어서 글만 쓰던 선비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원래는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비였는데 역병통에 제자들마저 모두 죽고 나니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터였습니다. 서당은 텅 비어 있고 글을 배우러 올 아이들도 없으니 그저 빈둥빈둥 세월만 보내고 있었지요. 그나마 글을 아는 사람이라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는 있었지만 몸이 약해 힘든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훈장님, 오늘은 저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어젯밤 비가 와서 방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홍매라는 기생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8살의 홍매는 마을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고 희며 눈은 봄날의 버들잎처럼 가늘고 아름다웠습니다.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느라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알겠소이다. 곧 가서 살펴보겠소. 김훈장은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맡아 해주곤 했지요. 지붕 고치기, 우물 청소하기, 무거운 것 옮기기까지 비록 힘이 부족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일을 망쳐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김 훈장의 정성을 고마워했지요. 훈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정네라고는 훈장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아니요, 별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할 따름이요. 몸이 약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 말이요. 김 훈장은 늘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때로는 지붕에 올라갔다가 기와를 더 깨뜨리기도 하고 우물을 청소하다가 더 더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김 훈장을 탓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김 훈장에게는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로서의 기력이 쇠해져 부인과의 잠자리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부인 정씨는 김 훈장보다 10살 어린 40살이었는데 아직 여인의 정이 남아있는 나이였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몸매도 곱디고 와서 김 훈장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지요. 이보 훈장님, 오늘 밤은 어떠시겠소?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김 훈장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몸이 말을 듣질 않아서 말이오. 아랫도리가 영 시원찮아서. 이렇게 매번 부인을 실망시키는 것이 김 훈장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니 아랫도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축 늘어져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부인을 사랑한다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에휴, 이 못난 것이 부인에게 어떤 낯을 들고 사나? 김 훈장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때로는 부인이 혼자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부인을 보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김 훈장은 홍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치고는 꽤 큰 편이었는데 역시 혼자 관리하기에는 벅차 보였지요.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집이었을 텐데 지금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지요. 지붕에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들보 일부까지 썩어 있었지요. 이 기와들을 갈아야겠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깨져 있을 줄은 몰랐구려. 들보까지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난번 큰 바람에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훈장님, 기와를 구하려면 산 너머 장터까지 가야 하는데 들보는 또 어디서 구하죠? 홍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먼 길이었지요. 게다가 기와는 무겁기까지 했고 들보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괜찮소이다. 내가 다녀오겠소. 비가 오기 전에 고쳐드려야지요. 일단 기와부터 구해와서 임시로 막고 들보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지요. 하지만 훈장님 혼자서 그 무거운 기와를, 더구나 그 먼 길을. 걱정 마시오. 어떻게든 해보겠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김 훈장은 자신도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마을에 다른 남정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지요. 김 훈장은 낡은 지게를 지고 산길을 걸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먼 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몸이 약한 탓에 자주 쉬어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에휴, 이 늙은 몸이 젊었을 때는 이 정도 길이야 뭐였는데. 중간중간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김 훈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길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땀은 비 오듯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후에야 겨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그럭저럭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예전만 못했지요.
역병의 여파가 여기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기와 좀 주시오. 지붕 수리에 쓸 것이오. 몇 장이나 드릴까요? 20장 정도면 될 것 같소. 장사치가 흔쾌히 지게에 싣어주었지만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지요. 김 훈장의 허약한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고 가나 하지만 해야지. 하지만 홍매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김 훈장은 이를 악물고 지게를 짊어졌지요. 무게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휘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기와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고 자주 쉬어야 했지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아직 반도 못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르, 이런, 비가 오려나?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김 훈장은 급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무거운 지게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급히 나무 아래로 피했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느티나무인데 줄기가 몇 사람이 안아야 할 만큼 굵었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이상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종류였지요. 잎사귀가 보라빛을 띠고 있고 줄기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나무로구나. 이런 나무는 처음 보는데. 김 훈장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르르, 쾅.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친 벼락이 김 훈장 바로 옆 나무를 강타했지요. 번쩍하는 빛과 함께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지요. 그 바람에 김 훈장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번개가 친 자리에서는 이상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주변 풀들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지요. 벼락이 친 자리 주변의 땅에서는 보라색 빛이 스며나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 훈장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지요. 옷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벼락이 쳤었지. 주변을 둘러보니 벼락이 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무 한쪽이 시커멓게 타 있고 땅에는 깊은 구멍이 패여 있었지요. 나무 껍질은 벗겨져 있고 주변 풀들은 모두 누렇게 타버렸습니다. 에고, 배가 고프구나. 하루 종일 굶었으니. 김 훈장은 온종일 굶었던 터라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목도 바짝 말랐고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풀을 발견했습니다. 벼락이 친 자리 주변에 보라색 꽃이 핀 신기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잎사귀는 청록색인데 줄기는 붉은빛이 돌았고 뿌리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풀들은 모두 타버렸는데 이 풀만은 오히려 더 싱싱해 보였지요. 이런 풀은 처음 보는구나 하지만 약초 같아 보이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구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그 풀뿌리를 캐서 먹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났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돌면서 기묘한 향이 입안에 퍼졌지요. 목 안으로 넘어갈 때는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쓰긴 하지만 먹을 만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심장도 빨리 뛰고 하지만 그 약초를 먹고 나서부터 김 훈장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었지요. 마치 몸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혈관을 따라 뜨거운 기운이 돌면서 온몸이 힘으로 가득 찼지요. 이게 뭔가 몸이 이상하다. 김 훈장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있었지요. 지게도 가볍게 느껴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숨이 차서 한참 쉬어야 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김 훈장은 여전히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이 넘치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지요. 무거운 기와를 지고 왔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지요. 훈장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벼락이 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밤새 안 들어오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벼락 맞은 자리 근처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괜찮소이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소. 이상하게도 기운이 넘치는구려. 다행입니다. 그런데 훈장님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평소보다 혈색이 좋으시네요. 정말로 김 훈장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창백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눈빛도 맑아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소. 뭔가 몸이 새로워진 느낌이요. 그날 오후 홍매의 집 지붕을 고치러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와 몇 장 올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지붕에 오르는 것도 수월했고 기와를 나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훈장님, 오늘은 어찌 그리 힘이 좋으신지요? 평소와 많이 다르시네요. 홍매가 놀란 눈으로 김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를 한 번에 서너 장씩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지요. 나도 모르겠소. 아침에 약초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소. 약초요? 어떤 약초를 드셨는데요? 벼락 맞은 자리에서 자라고 있던 이상한 풀이었소. 보라색 꽃이 피어 있더이다. 뿌리가 달큰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지요. 홍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가렸지요. 그건 혹시 신선초가 아니신지요? 옛날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길 하늘의 기운을 받은 풀을 먹으면 신통한 힘이 생긴다고 하던데 특히 벼락 맞은 자리에서 자란 풀은 더욱 효험이 좋다고 하셨어요.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정말 몸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확실히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씩 올리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손목에도 힘이 생겼고 다리도 튼튼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김 훈장은 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도 좋았고 밥맛도 훨씬 좋았지요. 훈장님, 오늘은 정말 다르시네요. 밥도 많이 드시고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신기하오. 그날 밤 오랜만에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이보, 훈장님, 오늘은 좀 다르시네요.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훈장의 아랫도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손길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지요. 나도 놀랍소.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구려. 마치 젊어진 것 같소. 김 훈장 자신도 놀랐지요.
젊었을 때보다도 더 왕성한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20살 총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혈관을 따라 뜨거운 기운이 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김 훈장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리 힘차고 지속적이었지요. 부인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부인이 갑자기 축 늘어지더니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의식을 잃는 것 같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이보, 부인, 괜찮소이까?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오? 김 훈장이 걱정되어 흔들어 봐도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지요. 이상하구나. 왜 갑자기 잠이 든 것일까? 혹시 내가 너무 격렬하게 한 것은 아닌가? 김 훈장은 걱정이 되었지만 부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고 맥박도 정상인 것 같았지요. 다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훈장은 부인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웠지요. 하지만 부인은 아침까지 계속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표정이 묘했지요. 얼굴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떠 있었고 눈빛도 촉촉해 보였습니다. 어머, 훈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부인의 얼굴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떠 있었습니다. 뺨에는 홍조가 돌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감미로웠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뭔가 느끼셨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네, 몸 전체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훈장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줄 몰랐어요. 부인의 말에 김 훈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지요. 내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오? 어젯밤 일을 기억 못하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젊은 총각 같으셨다니까요. 하지만 김 훈장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자신에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 신선초의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지요. 한편 그날 오후에 마을에 기생 청옥이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저희 집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청옥은 25살의 기생으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목소리는 새소리처럼 고왔지요. 키는 적당하고 몸매는 버들잎처럼 가늘면서도 볼 곳은 다 있어서 한때는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답니다. 그러지요. 곧 가보겠소. 김 훈장은 청옥을 따라 나섰습니다. 몸에 힘이 넘치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청옥의 집에 도착한 김 훈장은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이가 꽤 되는 우물이었는데 물이 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 뭔가 빠진 것 같았지요. 썩은 내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 보소. 우물 안에 죽은 쥐가 떠 있구려.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소. 어머, 정말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물 안을 깨끗이 청소해야겠소이다. 누군가 들어가서 바닥을 쓸어내고 물을 모두 갈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큰일이군요. 청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물 청소는 위험한 일이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의 힘센 남정네가 훈장님 뿐이시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요. 위험하니 내가 들어가겠소. 남자인 내가 해야 할 일이요. 하지만 김 훈장이 우물에 내려가려는 순간 밧줄이 낡아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 밧줄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청옥의 집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겠군요. 제가 들어가서 청소하겠습니다. 훈장님은 위에서 밧줄 잡고 계세요. 새 밧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청옥이 결심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 청소를 위해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우물 안은 더럽고 추웠으니 옷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다른 방법을. 하지만 청옥은 이미 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김 훈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옥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몸의 곡선은 버들가지처럼 우아했지요. 가슴은 적당히 부풀어 있었고 허리는 가늘어서 한 손으로 감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부인과의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요. 에고, 이 늙은이가 왜 이러는 것인가. 평생 학문만 했는데. 김 훈장은 자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정진해온 선비였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몸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아랫도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훈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청옥이 밧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더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우물 바닥에서 죽은 쥐를 건져내고 쌓인 오물들을 긁어냈습니다. 정말 더럽네요. 이걸 언제 다 치우죠? 청옥의 목소리가 우물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청소를 한 후에야 겨우 깨끗해졌지요. 훈장님, 다 끝났습니다. 한참 후 청옥이 우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 젖은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옷이 젖어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고생하셨소. 이제 깨끗한 물을 다시 받으면 되겠구려. 그런데 그 순간 김 훈장과 청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훈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깊고 강렬해 보였던 것이지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훈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숨도 거칠게 쉬시고. 청옥이 김 훈장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김 훈장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타오르고 있었지요. 청우가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며 김 훈장이 청옥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았지요. 청옥도 김 훈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무슨 일이? 하지만 김 훈장은 이미 청옥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선초의 효과가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청옥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훈장의 뜨거운 기운에 몸을 맡겼지요.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난 후 청옥은 김 훈장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부인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청옥아, 괜찮니? 김 훈장이 걱정되어 흔들어 봐도 청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날 것 같았지요. 김 훈장은 청옥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겨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혼란스러웠지요. 다음 날 아침 김 훈장은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도학을 추구해온 선비가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자신의 행동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내가 미쳤구나. 어찌 그런 짓을,
청옥이한테 무슨 낯을 들고 나타나나? 하지만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먼저야. 어제 청옥이가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아니다. 내가 먼저 왔다.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김 훈장이 나가보니 마을의 기생들이 모두 몰려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매, 청옥, 춘심, 월아, 향단, 금분이 20명이 넘는 기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들 단장을 하고 와서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아침부터 왜들 이리 모이셨소? 김 훈장이 당황해서 물어보니 청옥이 앞으로 나서며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청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촉촉하고 감미로웠지요. 그러자 다른 기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옥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목소리도 감미로워졌다지. 뭔가 여성스러워졌어. 우리도 한 번씩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어? 마을의 남자라곤 훈장님 뿐이신데. 그러게 청옥이 혼자만 독차지할 수는 없지. 김 훈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었지요. 여보들이 무슨 말씀을, 내가 뭘 특별한 일을. 훈장님,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옥이를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아서요. 얼굴도 예뻐지고 목소리도 고와지고. 홍매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역병으로 남정네들이 모두 죽고 난 후 마을 여인들은 그런 위안을 전혀 받지 못했었지요. 몇 년 동안 혼자 지내왔던 것입니다. 맞아요. 청옥이가 말하길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도 훨씬 좋아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기생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청옥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목소리는 더욱 감미로워졌지요. 걸음걸이도 더 우아해 보였습니다. 결국 기생들은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훈장의 부인도 그 순서에 끼어들었지요. 나도 순서에 끼워주시오. 남편이지만 공정하게 차례를 기다리겠소. 어차피 다들 같은 처지 아니겠어요? 부인님도 참여하신다고요? 그럼 더 좋죠. 우리 모두 자매처럼 지내요. 이렇게 해서 기생촌에 전대미문의 순서표가 만들어졌답니다. 제비뽑기 결과 첫 번째는 홍매, 두 번째는 춘심, 세 번째는 월아. 이런 식으로 20명의 순서가 정해졌지요. 그런데 김 훈장의 부인은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휴, 하필이면 꼴찌라니. 언제 내 차례가 올까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생들은 기뻐했지요. 자, 이제 순서가 정해졌으니 차례대로 찾아뵙겠습니다. 훈장님, 준비하세요. 김 훈장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훈장의 집에는 매일 저녁마다 기생 한 명씩 찾아왔습니다. 첫째 날은 홍매, 둘째 날은 춘심, 셋째 날은 월아.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기생들은 모두 단장을 하고 와서 김 훈장을 기다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기생들이 김 훈장과 하룻밤을 보낸 후에는 깊은 잠에 빠져 다음날 아침에야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기생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요. 훈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몸 전체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언제 또 제 차례가 올까요? 기다려지네요.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사라졌어요.
김 훈장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평생 약골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그 신선초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런 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더 기운이 넘쳤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 기생들이 또 차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님,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또 제비뽑기해요. 한 번으론 부족해요.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김 훈장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김 훈장은 내 남편이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만 차지하려 하시오? 나도 아직 한 번밖에 못했는데. 부인님도 차례는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원래 내 남편인데. 하지만 기생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맛을 본 그들에게는 다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결국 또다시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 훈장의 부인은 꼴찌가 되고 말았지요. 에휴, 또 꼴찌라니. 이게 무슨 운인지.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김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보 훈장님, 이렇게 매일 다른 여인들과 몸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그렇소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지치지 않는구려. 오히려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소. 김 훈장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기운이 넘쳤으니까요. 그 신선초의 효과가 이렇게 지속적일 줄은 몰랐지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마을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소? 정말로 마을에는 김 훈장 말고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기생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도 없었지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산적이다. 산적대가 쳐들어왔다. 모두 숨어라.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흉악한 몰골의 산적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3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산적들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여자들이 많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소문이 사실이었어. 모두 잡아가자.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다. 기생들이라니 더욱 좋군. 산적들은 기생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김 훈장 한 사람밖에 남정네가 없으니 저항할 도리가 없었지요.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산적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놓아라, 이 나쁜 놈들아. 무고한 여인들을 왜 괴롭히느냐. 김 훈장이 산적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비웃기만 했지요. 이 늙은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한 주먹에 날려버릴 수 있겠는걸. 좀 봐라, 이 허약한 선비를. 바람에도 넘어질 것 같은 놈이. 산적 우두머리가 김 훈장을 밀쳐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는데 흉터투성이 얼굴에 험악한 인상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훈장이 산적의 손목을 잡는 순간 산적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지요. 마치 돌팔매에 맞은 새처럼 날아가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다른 산적들이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늙고 약한 선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지요. 저 늙은이 뭔가 이상해. 조심해라. 하지만 다른 산적들이 달려들자 김 훈장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이 여기저기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나무에 걸리고, 한 명은 우물에 빠지고, 한 명은 지붕 위로 날아갔지요. 괴물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저 늙은이는 귀신이야. 산적들은 김 훈장의 괴력에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김 훈장은 놓아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모두 혼내주겠다. 김 훈장이 달려가서 산적들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혼내주었지요.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발로 차서 모두 기절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훈장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웅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김 훈장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에게 이런 힘이 생긴 것일까요? 분명 그 신선초의 효과였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김 훈장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산적대를 물리친 의인이라며 모두들 감사해 했지요. 기생들은 물론이고 할머니들까지 모두 나와서 김 훈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훈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훈장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생기신 거예요? 마을의 수호신 같으세요. 김 훈장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만 우연히 힘이 생긴 것뿐이요. 별것 아닌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 훈장의 공을 잊지 않았지요. 이제 마을에는 든든한 수호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김 훈장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보 훈장님, 내가 곰곰 생각해보니 말이요. 마을의 기생들과 정을 나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소이다. 무슨 말씀이시오? 김 훈장이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요. 역병으로 남정네들이 모두 죽고 난 후 이 마을 여인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소? 훈장님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소? 부인의 말에 김 훈장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선비로서 체면도 있고 때로는 도리보다 인정이 더 중요한 법이요. 게다가 훈장님께서 마을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니 이보다 좋을 일이 어디 있겠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질투도 났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마을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부인의 말에 김 훈장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현명한 부인을 둔 것이 고마웠지요. 그렇게 해서 김 훈장과 기생들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김 훈장을 찾아가는 기생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김 훈장.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얼마 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이 하나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이지요. 훈장님,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저도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김 훈장은 뿌듯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을에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다니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기생들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오늘은 제 차례인데 아직 멀었나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차례가 돌아올 터이니. 훈장님,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몸 상하시지 않으세요? 걱정 마시오. 이상하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정말로 김 훈장은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선초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춘향초는 다시 활기찬 마을이 되었습니다. 김 훈장의 특별한 재주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김 훈장은 깨달았지요. 진정한 선비의 도리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행복이 더 소중하구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온 기생들이었지요. 이 마을에 신통한 훈장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도? 물론이지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김 훈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았지요. 그러자 기존 기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만의 훈장님인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요. 순서도 지금도 부족한데. 하지만 김 훈장이 말했습니다. 여보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훈장님, 걱정 마시오. 내게는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김 훈장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김 훈장의 머리가 더욱 희어졌지만 그의 특별한 재주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훈장님, 내일은 제 차례죠? 아직 기다리셔야 해요. 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춘향초는 전국에서 소문난 마을이 되었습니다. 김 훈장의 특별한 재주를 경험하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김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모시겠소. 그렇게 김 훈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무력하고 약했던 선비가 이제는 마을의 수호자이자 모든 여인들의 희망이 된 것이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하늘이 내린 복인 것 같소. 부인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김 훈장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 벼락과 신선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다니. 이렇게 해서 춘향촌의 김 훈장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답니다. 한번 맛본 기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훈장의 특별한 재주에 대한 이야기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김 훈장이 60을 넘겼을 때도 그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손잡벌대는 젊은 기생들까지 찾아와서 순서를 기다렸지요. 할아버지 훈장님, 저도 한 번만. 호호, 젊은 것들이 참 급하구나. 차례를 기다려야지. 김 훈장은 여전히 정정했고 그의 특별한 재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선초의 효과는 영원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을에는 김 훈장의 후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요. 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드물 거예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영한 것도 모두 훈장님 덕분이죠. 이렇게 해서 김 훈장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춘향초는 영원히 행복한 마을로 남게 되었답니다. 한번 맛본 기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훈장의 특별한 재주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훈장의 명성이 전국에 퍼지면서 다른 고을의 관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춘향촌에 신통한 훈장이 있다더군. 한번 만나보고 싶소. 어느 날 경상도 관찰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이런 외진 마을까지 온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소인이 바로 김학중이옵니다. 김 훈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특별한 능력을 얻었지만 예의는 잊지 않았지요. 그대가 바로 그 유명한 김 훈장이군.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요. 관찰사는 김 훈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모로는 평범한 선비 같았는데 정말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지요.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마을을 위해 작은 일을 할 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추앙한다더군.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관찰사의 말에 김 훈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것 같았지요. 그저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릴 뿐이옵니다. 호호 겸손하시는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그대의 특별한 재주 말이오. 관찰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혹시 다른 고을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대의 힘을 빌리고 싶소? 다른 고을이라고 하시니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서도 써달라는 것인지요? 인근 고을들도 역병 피해가 심해서 말이오. 특히 기생들이 많은 곳들이 그렇소. 그대 같은 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관찰사의 제안에 김 훈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마을 기생들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훈장님은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장님 없이는 못 살아요. 기생들의 절절한 호소에 김 훈장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지요. 대감님, 죄송하지만 소인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이곳 사람들이 소인을 필요로 하니까요. 관찰사는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관찰사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김 훈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제안도 거절하고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에 감동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먼 지방에서 온 부자 상인이었지요. 김 훈장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제 딸이 시집을 못 가서 걱정인데 혹시 훈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인의 딸은 25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노처녀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한다는 것이었지요. 훈장님께서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그 후로는 다른 남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훈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소이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만을 위해 일하고 있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은전 1000냥은 어떠십니까? 엄청난 돈이었지만 김 훈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오.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김 훈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을과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훈장 덕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의 활기가 넘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빠, 아빠, 훈장 할아버지. 아이들이 김 훈장을 보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김 훈장에게는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었으니까요. 얘들아, 오늘도 건강하게 잘 놀았니? 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김 훈장은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기생들도 이제는 어머니가 되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훈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훈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날이 기다려져요.
이제 마을에는 진정한 가족의 정이 흘렀습니다. 김 훈장을 중심으로 한대 가족이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김 훈장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마을이 이제는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했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김 훈장은 그 신선초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날 벼락을 맞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인도 옆에 와서 함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사시게 되어서. 후회라니 무슨 말씀이요? 이보다 더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소?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신 남편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벽한 마을이 되었구나. 김 훈장의 말에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마을. 이런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김 훈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훈장님, 오늘은 제 차례예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약속했어요. 순서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여전히 김 훈장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지요. 다들 차례를 지키며 평화롭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향초는 조선 최고의 행복한 마을이 되었고 김 훈장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특별한 제주 하나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한 선비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